네, 안녕하세요. 성공 취업의 시작 잡정보센터의 김승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보인입니다. 자, 취업 준비 여러분들의 그 기상 시간이 몇 시인지 궁금해지는데요. 7시, 8시쯤이 적당할 텐데 정보인 아나운서는 보통 몇 시에 일어나세요? 저는 아무래도 새벽에 뉴스를 하다 보니까 남들과는 한 약간 3시쯤 일어나죠? 그보다 더 일찍 일어나죠. 그렇습니까? 제 첫 예. 알람은 새벽 2시 20분에 맞춰져 있는데요. 그렇군요. 예. 네, 본격적인 이 공채 시즌에 보통 남들이 일어나는 시간에 일어나면 네. 조금 늦겠죠. 남들보다 맞습니다. 조금 더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는 그런 자세가 그렇습니다.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나 일어나자마자 두뇌 회전이 잘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적당량의 탄수화물도 그렇고 열량도 공급받아야 할 테고요. 또 수분도 공급받고 세수도 해야 되고 옷도 갈아입고 당장 어떤 네, 그 액션을 발동하려면 아침에 일정 시간에 어떤 로딩 시간이 필요할 텐데요. 네, 정말 맞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고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일찍 일어나려면 일단 눈을 비비고 또 그 시야를 확보해놔야 벌레다 하고 벌레가 보이니까 그러니까요, 네, 예. 그렇게 벌레를 잡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공 취업을 위해서 두 눈 부릅뜨시고 오늘 잡정센터 지금 바로 출발하시죠. 예. 네, 대한민국 모든 취업 준비생들의 염원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공채 합격을 위한 필수 가이드라인을 전해드리는 시간이죠. 공채 승리를 위하여 시간입니다. 예. 네, 월요일부터 네. 수요일까지 또 삼일 동안 이공계, 하죠. 인문계, 네. 은행권, 또 상반기 공채 합격 전략을 짚어드리는 시간 마련돼 있는데요. 네. 네, 화요일인 오늘은 인문계 합격 전략 살펴보겠습니다. SAC의 임현준 강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현주쌤 그 보영 아나운서 처음 보셨겠지만 네. 요즘 자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예, 이제 접정보센터 직원 같아요. 출입증이 없어서 아직 직원까지는 아닌 것 같고 그만큼 예. 이제 여러분들을 자주 뵙는다는 거는 공채가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뜻이겠죠. 그렇죠. 따라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정확하고 좋은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더욱더 자주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은 인문계 공채 합격 전략을 짚어드리는 시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 인구론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인문계 90%가 논다. 이걸 줄여서 높은 인구론이라고 말이죠. 한다고 예. 하는데 인문계 취준생들이 그 취업이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잡정보센터와 함께 그 뚫기 어렵다는 인문계 취업을 그래요. 성공시킬 수 있으니까요. 선생님께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준 오늘도 쌤. 많은 거 갖고 오셨죠? 어제 한 예. 12시에 집에 갔어요. 12시에 집에 네, 갔다는 거. 오늘 방송 준비를 위해서 네. 또 이 휴민트나 인프라 네. 또 활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꿀팁 그리고 지원 전략 알려드릴 거니까요. 저와 함께 그리고 잡정보센터와 함께 계속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요. 이게 정보 아나운서 앞서 얘기한 대로 아무래도 그 이공계보다는 취업문이 굉장히 좁다는 걸 저희가 네. 누차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 문을 뚫을 수 있는 전략이 있다면 이번 상반기에 아주 좋은 성적을 거두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자, 오늘 그런 전략까지 갖고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뭐 좀 읊어주시죠. 어떤 걸 가져오셨는지. 예. 어저께 이제 이공계 특집에서 대규모 채용이 있는 베스트 3위 기업을 이제 말씀해 주셨죠. 조민혁 쌤이. 그래서 오늘은 인문계 채용 규모가 가장 큰 베스트 2기업을 말씀드릴 거고요. 이 기업이요? 네. 그리고 단순히 채용 규모로 접근하지 않고 특히 이제 무조건 영업직이 아닌 내가 가고 싶은 직무 채용이 합격할 수 있는 전략까지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기왕이면 3개 해주지 왜 2개 가져왔어요? 3개까지 하려고 했는데 네. 방송 시간에 다 얘기를 못 할 것 아, 같아서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 혹시나 나중에 시간이 된다고 하면 추가로 또 뭐 제가 작정하고 오신 것 말씀드리도록 같아서 네. 저는 기대를 네, 해보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인문계 출신이라 그러신지 확실히 그 인문계 학생들의 마음을 정말 잘 알아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영업직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채용 규모가 좀 크기 때문에 이게 적성에 맞지 않더라도 울며 겨자 먹기로 영업직 그 채용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참 많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런 분들이라면 오늘 잡정보센터 꼭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먼저 채용 규모가 큰 두 곳, 방금 네. 말씀해 주셨던 베스트 2. 인문계생들이라면 이번 공채에서는 어디를 놓치면 안 될까요? 어디입니까? 네, 베스트 일단 투. 첫 번째는 많은 분들이 예상하셨듯이 문과생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이제 CJ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롯데가 이렇게 두 가지가 그래요. 또 있겠습니다. CJ 같은 경우는 또 우리 현주 쌤께서 나오신 또 회사이기 때문에 네. 더 자세하게 저희가 좀 더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인문계생들에게는 인기 많은 기업이죠. CJ와 롯데일 텐데 저희가 그 채용으로 보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네. 뭐 인기만 많으면 뭐 합니까? 많이 뽑아야지 좋은 거기 그렇죠. 때문에 이 기업들이 없으면 또
우리 인문계생들이 정말 어땠을까 싶은 생각이 들 만큼 굉장히 중요한 기업이다 볼 수 있을 텐데요. 먼저 CJ부터 저희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채용 규모 좀 기대해봐도 될까요? 네, 일단 그 채용 규모가 작년 상반기에 450명, 그리고 하반기에 550명을 뽑았어요. 많이 1000명 뽑았죠. 정도를 예. 뽑았죠. 예. 그리고 지속적으로 10%씩 채용 규모를 늘리고 있습니다. 예. 또한 이제 회사들의 매출 실적도 좋고 또 여러 가지 합병 시너지가 있기 때문에 최소 이번 연도 또 상반기에 포함해서는 최소 한 시즌에 이번 연도에 1000명에서 1100명 정도까지는 뽑지 않을까 예상을 해봤습니다. 그렇군요. 네, 계열사별로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그 CJ 제일제당이나 대한통운이 많이 뽑겠죠? 네, 정문 아나운서가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네. 전통적으로 CJ 같은 경우는 CJ 제일제당이 굉장히 많이 뽑고요. 네. 네. 뭐 말씀하셨던 대한통운과 오쇼핑 이렇게 세 개의 계열사들이 많이 뽑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CJ 제일제당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보통 취업준비생들은 CJ 제일제당 하면은 뭐 비비고나 네. 햇반 이런 거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을 그렇죠. 텐데 외국에 나갔는데 비비고와 햇반을 보면서 반가웠고 입이 짧은 나를 위해 굉장히 세계를 또 알리면서 너무- 반가운 마음에 네. 이런 얘기 하신 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저희가 전해 들었기 때문에 또 얘기 안 할 수가 없을 텐데 이러면 저기 탈락인 거죠? 네, 전 김세희 아나운서님이 지원하신 줄 알았어요. 너무 잘하셔가지고 예. 아마 이 얘기 듣고 뜨끔해하실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고 또 녹화를 계실 돌려보실 거예요. 분들이 예. 많으실 텐데 비비고를 쓰는 것 자체는 나쁘질 않아요. 다만 이제 천편일률적으로 회사의 제품이라든지 인프라가 반에서 지원했다 부분은 굉장히 좀 하지 말아야 될 부분. 특히 이제 이 부분은 CJ뿐만 아니라 소비재 회사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예. 회사들에 지원하는 취준생분들은 절대 그리고 제발 하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그 천편일률적인 자소사가 되지 않으려면 어떤 식으로 좀 작성을 해야 좋을까요? 이 보통 지원자들의 이 지원 이유에서 해당 기업의 그 비비고 같은 그 유명한 그 부분을 언급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이게 좀 너무 전형적이고 뻔하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이제 보통 이제 지원 동기 부분에서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보자고 하면은 예. 이제 제일제당이나 혹은 계열사 부분에서 1번 항목에서 이제 지원 동기를 묻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첫 번째가 회사 지원 동기를 묻고 있고요. 특히 이 계열사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 두 번째가 해당 직무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 이 부분이 이제 직무 지원 동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가 이러한 직무, 이러한 계열사의 이러한 직무에서 어떠한 입사후 포부를 가지고 있는지를 작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지원한 직무와 관련된 역량과 경험 그리고 전공 지식을 통해서 수많은 지원자 중에서 왜 본인을 뽑아야 되는지를 그 인사 담당자 혹은 면접관을 설득해야 되는 작업을 여러분들이 하셔야겠죠. 특히 이제 왜 지원 직무를 하려고 하는지, 두 번째로는 왜 꼭 이 회사여야 하는지,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러기 위해서 어떠한 준비를 했는지를 이 과정에서 축적된 역량을 어떠한 방식으로 지원 업무에서 활용할지를 꼭 자소서라든지 면접 전형에서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지금 그 현준 쌤께서 CJ 제일제당 출신이시기 때문에 네. 재단 가기 위해서는 어떤 점이 좀 그 어필을 잘 해야 된다 이런 게 좀 있으면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이게 제가 이제 저만의 히든 카드로서 사실 어. 이제 임원 면접 마지막 말에 제가 이 소재를 써서 임원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셨는데 뭐 저는 이제 그 회사와는 더 이상 연이 없을 거니까 네, 그 부분을 아마 근데 많은 분들이 이 부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 저 같은 경우는 그 푸드 세일즈 직무에 지원을 했었죠. 그때 제가 지원했을 당시에 그 채용 전형에서는. 네. 그래서 푸드 세일즈 직무 분들이 이제 하셔야 될 것들이 결과적으로 경로별로 여러분들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영업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제가 특정 지역의 그 유통점들, 예를 들어서 백화점이면 백화점, 마트면 마트, 편의점 편의점들 한 10곳 정도를 정해서 방문을 하고 거기에 계신 이제 CJ 분들의 그 사원분들이 계세요. 또 이제 속칭 이제 판매직을 하시는 분들, 그분들과 인터뷰를 하고 또 기회가 된다고 하면 구매 담당자 혹은 손님분들과도 인터뷰를 하면서 과연 이 마트 혹은 이 유통 경로에서의 우리 CJ 제일제당의 문제점이라든지 개선점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 그런 부분을 인터뷰를 잘 정리해서 마지막 말로 임원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네요. 발로 뛰셨군요. 그렇죠. 발로 뛰는 부분 아마 좀 이따도 관련해서 얘기를 드릴 건데 본인의 적극성을 바탕으로 할 수 있는 어떠한 행동들은 사실 모든 면접관들이 사실 좋아할 수 있을 만한 소재인 부분을 꼭 지원자분들께서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아요. 자, 이어서 두 번째 계열사입니다. CJ 오쇼핑에 대해서 짚어볼 텐데요. CJ 오쇼핑이 채용 규모가 그렇게 큰 곳이 아니었는데 현준 쌤 보시기에는 이번 채용을 꼭 좀 노려야 된다 이렇게 좀 보이고 계신 거죠? 그렇죠. 일단은 CJ 오쇼핑 같은 경우 이제 지난해 영업이익률이 2,244억,
이제 전년 대비 25.5%가 증가했어요. 예. 또 가장 큰 변수는 이제 E&M 합병 시너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CJ 그룹 같은 경우 이 E&M과 오쇼핑 합병을 뉴 CJ 오쇼핑이라고 지칭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CJ 제일재단과 맞먹을 정도의 규모로 키우겠다고 네. 공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또 중요한 변수라고 하면은 CJ 오쇼핑 같은 경우는 헬로비전의 자회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세 개의 계열사의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부분에서 많은 투자와 함께 채용에서도 많이 늘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헬로비전이 전국에 있는 SO들 다 하나씩 좀 흡수하면서 그쵸. 합병하고 있는 네. 상황이기 때문에 규모가 좀 더 커지면서 일자리 어떤 수요도 더 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 E&M과의 합병 시너지를 또 말씀해 주셨는데 네. 네, 그러면 이 E&M의 사업과 관련해서 좀 더 그 공격적으로 채용을 더 많이 진행할 부분들이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직무적으로 좀 말씀드리자고 하면은 오쇼핑 기준이라고 하면은 CRM 그리고 마케팅, IT 직군 쪽이 있을 거고요. E&M 쪽은 디지털 콘텐츠 사업 그리고 콘텐츠 유통 쪽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CJ 오쇼핑 같은 경우 작년부터 온라인 콘텐츠 제작사들과 손을 잡고 웹드라마라든지 예능 형식의 미디어 콘텐츠를 선보이고 있어요. 예. 쇼핑 업계에서는 좀 특이한 행보를 네. 보이고 있는 거죠. 또한 그러니까 이런 관련 내용을 드라마로 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 네.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본인만의 독자적인 콘텐츠 같은 것들을 볼 수 있고 마치 홈쇼핑이 채널을 운영하는 거라고 똑같이 생각하시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예. 또한 이제 이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홈쇼핑 사업이 굉장히 정체돼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돌파구를 TV 밖에서 이제 찾으려고 하는 시도라고 볼 수 있겠죠. CJ E&M 역시 콘텐츠 저작권 이 IPTV, IP 관련해서 활용한 수익 모델 다각화를 이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양사의 이번 합병이 그 융복합 신사업 육성 계획을 나올 뿐이라고 예상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CJ E&M이 보유한 TV와 모바일 그리고 SNS 이용자 행태의 데이터 분석과 CJ 오쇼핑이 보유한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개인별 맞춤형 콘텐츠와 브랜드 상품을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관련된 직무인 CRM, 마케팅, IT 직군의 오쇼핑과 E&M의 디지털 콘텐츠 사업과 콘텐츠 유통이 굉장히 많은 투자와 함께 채용 규모를 이끌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CJ 오쇼핑이나 CJ E&M 지원자들은 막연하게 무슨 뭐 본인들이 그 고객 입장에서 네. 나 저기 홈쇼핑 많이 보고 E&M 거 드라마 많이 본다, 뭐 엠넷 좋아한다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되는 것 같고 네. 기본적으로 시장 상황도 그렇겠고 사업 비전이나 어떤 그런 비즈니스적인 마인드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한 친구들이 많잖아요, 그죠? 네, 제가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돼요. 바로 제가 할 말을 너무 정확하게 얘기해 주셔서 다시 한번 짚어주세요. 네, 그래서 좀 아까도 얘기 드렸는데 특히 이제 주업계 관련 홈쇼핑이라든지 방송 쪽이라든지 너무 그 취준생들의 선호도가 너무 높아요. 특히 이제 네. 환상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 김수희 아나운서가 말씀하셨던 대로 이 학생 마인드는 절대 안 되고요. 비즈니스 마인드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맞아요. 특히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CJ E&M에 첨삭을 하면서 자소서 지원 동기 중에 아마 인상적이었던 게 기억에 남아서 제가 가지고 왔는데 안 된 거죠? 혼냈죠. 근데 이렇게 쓰면 떨어진다고. 그래서 아, 여러분들은 꼭 이렇게 지원을 쓰지 안 말라고 했고. 제가 아. 말씀드리고자 갖고 왔고 네네네. 짧게 추적해서 말씀드리면은 일단 처음에 CJ E&M 마케팅 직무에 지원하는 친구였고 네. 유준열 배우를 좋아하고 또 응답하라 1988에 나와서 유준열 배우가 가치를 인정받아서 너무 행복했다. 그래서 이런 행복함을 뭐 더 많은 소비자분들, 더 많은 고객분들한테 전달해주고 싶어서 CJ E&M의 마케팅에 지원했습니다. 탈락. 네, 이렇게 쓰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따라서 이런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부분에 있어서 특히 CJ 오쇼핑이라든지 E&M의 합병 부분은 외부 환경의 변화가 굉장히 커요. 예를 들어서 디즈니가 폭스를 인수하는 것과 AT&T에서 타임워너를 인수하는 것처럼 글로벌 미디어 환경 변화가 굉장히 큰 부분이 있거든요. 네. 또한 이제 두 회사 전부 다 글로벌적인 부분에서의 역량 부분이 되게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쇼핑 같은 경우는 태국이라든지 필리핀 또 말레이시아 등지에서 현지 업체들과 협약을 동남아 하는 쪽에, 부분들이 있고 예. 또 E&M 같은 경우도 베트남과 태국, 터키에서의 상호 거점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글로벌 역량 포인트를 굉장히 잘 녹여서 지원해 주셔야지 그나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학생 마인드를 벗어내고 비즈니스적으로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봤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이번에는 그러면 CJ그룹 채용 규모의 베스트 3 이제 세 번째죠. 대한통운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예. 네, 대한통운은 역시 SCM 직무가 이 채용도 많고 또 지원도 많이 하겠죠.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대표적으로 SCM의 물류 영업과 영업 부분이 있을 네. 거고 또 재무 회계와 인사 쪽 부분도 저번 채용보다는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예. 어쨌든 대한통운은 근데 참 그런 것 같아요. CJ란 수식어가 붙기 전에는 굉장히 남성적인 그룹이고 뭔가 그쵸. 좀 네. 그런 거친 느낌이었는데 네, 약간 그런 CJ가 것 같아요. 붙음으로써 뭔가 좀 어떤 이미지가 많이 좀 여성화됐다기보다는 어쨌든 그래도 좀 더 유해진 느낌 그런 그쵸. 느낌인데 네.
CJ 대한통운의 어떤 뭐 특징과 특히나 또 여기도 마찬가지인 게 이제 택배 많이 시키는 여성분들이 아, 그렇죠. 본인 CJ 택배 이거 뭐 찔리네요. 많이 쓰네요 이런 얘기 하면서 네. 뭐 그런 분은 없겠지만 네. 또 이 강도가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아마 이 방송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뭐 아침밥을 들고 계시면은 취하실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김승지 아나운서 밥 먹다가, 멘트가 예. 너무 이제 팩트 폭격이라서 네. 사실 많이는 없는데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있죠. 예. 예, 있고 아무래도 이제 대한통운 자체가 물류 회사에서는 국내 1위고 글로벌적으로 굉장히 확장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좀 자소서 전략 부분에서 좀 말씀드리고자 하면은 이제 대한통운 같은 경우 회사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물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인 만큼 물류 사업에 대한 관심 그리고 지원 동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작성해 주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지원자들이 이제 자소서를 작성하기 전에 미리 이제 물류 사업에 대해서 내용을 연구하고 물류 회사들과 특히 이제 대한통운 간의 차별성 부분을 굉장히 명확하게 짚어 주시는 게 중요해요. 특히 대한통운도 마찬가지로 다른 계열사들이 전반적으로 다 마찬가지인데 글로벌 역량 있는 지원자들 굉장히 선발하기 위해서 노력해요. 또 계열사 중에서는 굉장히 글로벌 사업 비즈니스 모델도 많고 글로벌에 투자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글로벌 역량 포인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물류 산업에 대한 분석 혹은 본인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어필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CJ그룹, 특히 CJ제일제당과 CJ오쇼핑, 또 대한통운까지 이렇게 상반기 공채 지원 전략 짚어봤는데요. 네. 사실 CJ그룹이 워낙 그런 정형화된 스펙보다는 이 지원자의 직무 역량을 보는 걸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공 무관, 나이 불문 이렇게 해서 이제 지원자들한테 상당히 인기가 많은데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CJ그룹 지원 전략을 한번 세워주신다면 어떤 부분을 강조하면 좋을까요?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딱 제가 말씀드릴 수 있고 또 회사에서 신설한 채용 전형이 있죠. 바로 리스펙트 전형이 있습니다. 네. 이제 리스펙트 전형에 대해서 간략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고 하면은 이제 작년 하반기, 17년도 하반기부터 신설이 됐고요. 출신 학교 및 학점, 영어 점수 등 일명 스펙이라고 불리고 있는 정보들을 이제 입사 지원서에서 일절 기재하지 않는 부분이 있겠죠. 특히 이제 직무적으로는 CJ 제일제당이나 프레시웨이 등 7개 계열사에서 모집하는 영업 직무라든지 또 E&M의 음악 제작 직무에 한해서 블라인드 방식이 채용되고 이런 부분이 최종 합격 전형까지 스펙 부분이 절대 공개되지 않는 또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전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학점이 좀 낮아서 나이가 좀 많아서 취업 시장에서 외면받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현두 쌤이 조금 전 얘기해 주신 CJ 리스펙트 전형을 잘 준비하시면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네. 들고요. 현주 쌤께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임무계생들한테 채용문을 열어주기 때문에 아까 저희가 그 뭐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굉장히 고마운 기업인데 네. CJ와 롯데가 이제 1, 2위라고 하셨는데 롯데도 그 CJ 리스펙트처럼 그 스펙 보지 않는 거 있잖아요. 네, 스펙테클 전형이 있죠. 그래요. 네. 예, 스펙테클. 네. 그래서 이게 스펙테클이지 스펙타클이 아니에요. 다른 전형들이 약간 헷갈려서. 스펙타클 쓰시고 막 네, 이런 그래서 게 계셔갖고. 이제 취준자분들도 꼭 좀 명심하셔야 될 거고 이 스펙타클 전형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면은 신입공채에 이제 별도로 뽑는 전형이고 지원자의 직무 수행 능력만 가지고 평가하는 선발 제도입니다. 그래서 서류 접수할 때 이름이나 연락처라든지 해당 직무와 관련된 기획서 또는 제안서만 제출하게끔 되어 있죠. 네. 이 기획서 및 제안서는 회사별, 직무별로 반영한 특성 주제에 관련해서 미션 수행이라든지 프레젠테이션을 요구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전형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번뜩이는 아이디어, 또 기획력, 또한 프레젠테이션 능력까지 좀 준비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그 스펙을 좀 초월하려면 스펙을 초월할 수 있는 뭔가가 좀 있어야겠네요. 그쵸. 번뜩임이. 네. 그래요. 네, 그러면은 아무래도 그러면 일반 전형보다는 조금 더 어려운 부분이 있는 측면이 있는 게 아닌가요? 일반 전형보다는 이제 아무래도 그쪽 발표력이 좀 떨어지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어려워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아무래도 제안서라든지 기획서를 써야 되기 때문에 PT를 못 만드는 지원자분들한테는 좀 어려운 전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일반 전형하는 약간 새내기처럼 여러 면에서 좀 아직까지는 어설픈 면이 없지 않아 있는 친구들이 네. 나이까지 많고 하면 안 되니까 그쵸. 기본적으로 스펙에서 있어서 나이도 많고 학점 적을지언정 본인이 뭔가 좀 튈 수 있는 네. 번뜩이는 뭔가 있는 친구들이 지원하면 되는 것이 바로 리스펙트라든가 이런 스펙테클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롯데도 계열사가 참 많은데요. 예. 그럼 이번 상반기 공채에서 롯데그룹은 어떤 계열사를 노려보이는 게 유리할까요? 네, 이게 사실 인문계 전용 특집이라서 인문계 분들에 해당하는 계열사만을 언급드려야 되는데 네. 어쨌든 이고계 분들한테도 좀 좋은 소식 알려드리는 게 좋으니까 롯데 케미칼이라든지 롯데 정밀화학, 롯데 첨단 소재 등 같이 화학 계열사들의 채용은
그 롯데 그룹의 화학 비유장이 지속적으로 채용을 확대를 요구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공계 분들 같은 경우도 어제 이제 말씀드렸던 회사들 외에 이쪽 회사 관련된 전공자가 있으시면 꼭 지원해보길 권장드리고 예. 이제 다시 본론으로 넘어가서 문과생분들 같은 경우는 마트와 백화점, 이제 코리아 세븐 지원하시는 걸 좀 권장드리겠고 특히 이제 많은 분들이 선호하고 또 가고 싶어하는 면세점과 호텔 부분은 이제 사드와 관련된 특히 중국과 관련된 유커 관련된 계열사들이기 때문에 아마 이 사드의 여파가 아직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채용 규모는 전반적으로 이거 회복되기 전까지는 아마 많이 뽑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군요. 롯데가 그게 그 자소서가 소나무라고 표현해 주셨는데 네. 변치 않고 늘 푸르는 건 모르겠습니다만 변치 않는 걸로 유명한데 이번에도 안 바뀔까요? 정말 이제 한결같은 롯데 자소서 항목이고 제가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면은 5가지 항목을 매년 물었었어요. 이제 지원 동기를 500자씩 쓰게 하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가 성장 과정을 800자, 그리고 세 번째가 사회 활동을 800자, 네 번째가 직무 경험을 800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입사 후 포부를 500자 이렇게 해서 전통적으로 물어봤었고 채용 프로세스는 스펙테클이라든지 인턴 전형이라든지 다변화하는데 이 항목들은 항상 인턴도 똑같습니다. 공채도 똑같고 인턴도 똑같고 정말 이 한결같음을 유지하고 있는 롯데그룹의 채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소서 항목이 변하지 않는다는 게 참 신기하기도 하고. 이러면은 진짜 네. 자기소개서를 좀 중시할까 싶은 생각이 드는 네, 게 아니 똑같으니까 지난해 넣었던 거 또 내는 분도 있겠고 네. 네. 그게 과연 변별력이 있을까요? 이게 아마 그 회사에서 보는 관점 부분에서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따라서 이제 롯데 같은 경우는 뭐 추후 이제 뭐 관련해서 AI가 나올 것 같긴 하지만 정량적 부분에서 좀 더 높은 점수를 주는 회사로서 좀 유명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항목이 같다고 해서 똑같이 내는 것들은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표절도 검사를 분명히 인사팀에서 채용 시스템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최대한 같은 항목이라도 매 전형이나 매 시즌에는 다르게 접근하는 방식을 권장드리고 싶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롯데그룹 자소서 매년 똑같긴 하지만 이렇게 쓸 때 자소서를 작성할 때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을 짚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인문계 전용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마트와 코리아 세븐 백화점을 지원하는 직무 지원자분들 대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백화점과 마트 등 유통업에 관련된 관심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이런 부분에서 각각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역량을 갖기 위해서 어떠한 준비를 했는지를 작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선발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롯데그룹 같은 경우 2017년도 상반기 채용부터 입사 지원서의 사진이라든지 SNS 계정, 또 IT 활용 능력, 또 수상 경력, 기타 활동 등 부분을 굉장히 삭제했어요. 그러니까 나름 네. 회사에서도 혹시 이제 블라인드 채용이라든지 직무와 연관이 무관한 부분은 안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본인의 산업군과 직무적 부분에서 연결고리를 얼마나 많이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겠군요. 네, 롯데그룹 공채에서 특징을 꼽자면 이 남녀 성비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이 여성 채용 비중이 상대적으로 좀 높은 편이죠. 그렇죠. 이제 롯데그룹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그 여성 공채 인원을 약 40% 이상 선발한다고 기사로 통해서 계속 내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아무래도 회사의 채용 시스템에서 여성분들이 임직원 숫자분들도 당연히 많고 또한 이 여성분들에 대한 채용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고 채용 인원에 대해서 뭐 이제 살짝 더 말씀드리자면 신입 공채 같은 경우 작년에 이제 750명을 뽑았고 상반기 때 하계 인턴은 400명 그래서 1150명을 상반기 시즌에 뽑았었고 하반기 신입 같은 경우는 공채 900명과 동계 인턴 400명 등 해서 1300명까지 뽑았습니다. 이제 사드 여파 부분 때문에 사드와 관련된 계열사 부분의 수요는 좀 줄어들 것으로 보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화학 관련 계열사 외에 유통 관련 쪽은 유지하거나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최소 못해도 1100명에서 1300명, 1400명까지는 이번 시즌에는 뽑지 않을까 예상을 해봤습니다. 예. 자, 또 롯데그룹 채용과 관련해서 올해 눈여겨볼 볼만한 게 뭐냐면 이제 저희가 어제 그 주요빈 뉴스에서 다뤘습니다만 AI 심사 평가를 일부 계열사에서 이번 공채부터 시범 가동한다고 네. 했는데 이번 공채부터 뭐 AI가 그 서류 전형을 결정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네. 이번 거는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긴 해요. 네. 이걸로 바뀐다는 거 자체가. 네, 어떻게 그렇죠. 좀 이게 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뭐 SK CNC라든지 다른 회사들도 AI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기사를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분들은 확인하셨을 텐데 네. 일단 상반기 신입 채용부터 AI 시스템에 대해서 그 도입을 하고 평가를 활용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대표적으로 계열사는 롯데백화점과 롯데마트, 롯데제과, 칠성음료 등 6개 계열사에서 AI 분석 결과를 평가자와 함께 참고 자료로 사용할 방침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도래한 뭐 여러 가지 그 AI 그 여러 가지 그 기술 발달 중에 네. AI 시대가 좀 도래하면서
그 사람들의 일자리를 뺏어가는. 그러니까 인사팀 입장에서는 뭐 이런 것들을 단순한 거를 기계가 대신하면 좋겠지만 뭐 내심 좋을 것 같지만은 않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네. 기본적으로 AI가 자기 소유서를 평가한다는 게 어떤 시스템일지 네. 저희가 이걸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김승희 아나운서님이 말씀하셨던데 제가 이제 어제 우연히 개인적으로 그 뭐 이름을 밝히면 좀 그러니까 굉장히 유명한 회사의 인사팀 분을 이제 만나서 이 관련된 얘기를 했어요. 제가 좀 네. 궁금하고 그 회사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부분에 있어서 그 회사도 고민을 했었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안이 왔었는데 자기네들은 아직 그 본인이 그 회사가 원하는 인재상과 받지 않아서 채용 프로세스에는 배제했다고 했는데 인사팀 내부적 혹은 회사에서도 굉장히 AI 시스템에 대해서 호감과 불호를 이제 표현하는 곳들이 상대적 온도 차이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 특히 이제 이런 부분이 인사 채용 데이터를 기반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사람이 놓칠 수 있는 실수 부분에 있어서 정량적인 부분은 인공지능 활용해서 놓치는 부분이 없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사람이 같이 일하는 부분에 있어서 네. 같이 일하는 사람을 뽑는 건데 좀 인간미가 떨어지는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하죠. 그렇겠네요. 네. 네, 이 AI가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 사람이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캐치할 수 있는 예. 점에서는 아무래도 그 채용이 좀 더 공정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 사람이 평가하다 보면 좀 주관적인 게 많이 개입이 되다 보니까 아는 사람이면 점수를 더 주고 싶고 약간 이런 좀 공정하지 못한 요소들이 끼어들 여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거는 아무래도 AI 채용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네, 아마 그런 부분은 그 롯데그룹 채용 담당 똑같이 말씀을 했어요. 이게 채용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AI를 도입하는 게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서 도입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롯데정보통신과 이제 국내 언어 처리 전문기관이 개발한 AI 시스템인데 이런 것을 서류 전형에서 도입해서 인재상에 대한 부합도 그리고 직무에 대한 부합도, 표절 여부 등을 분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존 서류 전형의 평가 방법을 병행하고 AI 심사 결과는 참고 자료로 활용한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롯데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에서의 어떻게 AI 시스템을 받아들일지 부분도 취준생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석을 좀 잘하셔야 되는 게 AI가 이번 공채부터 시범적으로 활용된다는 거는 이제 롯데그룹에서 그만큼 평가 항목 위주로 철저하게 객관적인 평가를 해보겠다 이런 네. 뜻으로도 보이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어떤 평가 항목의 중요성이 더욱더 부각된다 이렇게 해석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롯데그룹의 평가 항목을 저희가 좀 자세히 짚어봐야 될 텐데요. 하나하나 좀 짚어주실까요? 네, 앞서는 이제 취재 관련해서 지원 동기를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많은 취준생분들이 쓰기 어려워하는 입사 후 포부 항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 이제 롯데 같은 경우 전통적으로 이제 5번째 입사 후 포부를 작성하게끔 하고 이게 입사 후 10년 동안의 회사 생활 시나리오와 그것을 추구하는 이유를 기술해 주시오라는 항목으로서 작성하게 돼 있죠. 이런 부분에서 중요한 포인트 2가지를 말씀드리자고 하면은 일단 첫 번째는 롯데 직급 체계를 여러분들이 좀 명확하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롯데 직급 체계 같은 경우 어소시에이트를 시작으로 해서 시니어 어시스턴트, 그다음에 매니저, 그다음에 시니어 매니저를 통해서 10년 정도 된다고 하면은 시니어 매니저까지 될 수 있는 직급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회사에서 직급별로 필요 역량들을 회사의 내부적인 부분과 외부적인 부분을 구분해서 자기 개발을 통해서 회사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또한 이런 부분에서 회사의 핵심 인재로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지를 포인트를 담아서 작성해 주신 거 일단 첫 번째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예.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롯데 같은 경우 아무래도 굉장히 다양한 계열사들이 있고 또한 네. 그 계열사들이 고객 접점 계열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특히 네. 대표적으로 이제 유통회사들이 그러한 부분들이 있고, 따라서 다양한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는 본인만의 역량을 어떻게 회사에 기여할 수 있는지 부분을 뭐 예를 들자고 하면은 뭐 L포인트라든지 이번에 여기 채용 시스템에 도입한 AI도 그와 관련돼서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뉴스라든지 기사 같은 것을 꾸준히 활용하셔서 빅데이터와 머신러닝 등을 활용해서 어떻게 입사 후 10년 내에 그런 부분을 활용한 본인이 전문가가 될 수 있는 부분도 두 번째 포인트로서 작성하시면 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예. 네, 결국 회사에 관심을 갖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인문계 취준생들이라면 지금 그 현준쌤께서 말씀해주신 그런 평가 항목들 잘 유념해서 이번 지원에 활용하셔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어서 아까 현준쌤이 준비하셨다고 한 이 비장의 카드를 공개해 주실 때가 된 것 같은데요. 그래요. 이 영업직 외에 자기가 정말 가고 싶은 직무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제시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제안을 빨리 제시해 벌써 주셔야죠. 그렇게 시간이 빨리 됐네요. 예, 네. 어떻게 됩니까? 예. 네, 일단 그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앞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게 특히 이제 AI에도 연관이 있는데 결론은 이제 직무 역량입니다.
직무 역량. 직무 역량. 관련해서는 아마 많은 기사 매체들 또 회사에서도 채용 설명회나 가면은 우리는 직무 역량을 가진 지원자들을 뽑겠다라는 식으로 가장 많이 얘기를 하고 또 얘기를 들으실 거예요, 지원자분들이. 그래서 기업이 뽑는 기준이 결과적으로 뽑고자 하는 인재 등에 맞춰서 채용 평가표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면접관들이 객관적으로 뽑는 그런 프로세스가 바로 공채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런 부분에서 비효율성을 낮추고 또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AI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할 수 있겠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직무 역량을 어떻게 하면 더 차별적으로 어필할까 부분에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추셔야 되는데 문제는 직무 역량이 하루아침에 생기지가 않죠. 네. 특히나 네. 또 그 이공계 같은 경우는 직무 역량이라는 게 좀 뭐 있습니다만 그렇죠. 인문계에서 되게 네. 공부하는 게 네. 두루뭉술하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상 직무 역량을 갖춘다는 게 어떤 뭐 마케팅 공모전이라든가 네. 그 어떤 실제적으로 시상을 본인도 경영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도 그러니까 뭐, 경영학과 저도 졸업생이라. 저도 경영입니다만 네. 뭐 없어요. 네, 뭐가 특별히 없어요. 어떤 정말 뭐가 공모전 없어요. 같은데 취준생분들 대변해주고 나오면은 계시네요. 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또 요원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네. 됩니까? 예. 그래서 아마 많은 그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뿐만 아니라 많은 취준생분들이 그 부분에서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따라서 일단은 먼저 바꿀 수 있는 부분이라 하면은 재학생분들이 있겠죠. 재학생분들 같은 경우는 그 본인이 바꿀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하고자 하는 직무 관련해서 지속적인 관련된 경험을 쌓는 것을 일단 권장드릴 수 있겠고 그런 부분은 일단 본인이 최대한 많이 바꿀 수 있겠고 그런 거 인턴 같은 거 해야 되나요? 인턴 부분이 될 수도 있고 관련 경험이라고 하면은 관련된 산업의 아르바이트라든지 알바라든가. 뭐 굉장히 다양한 변수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이제 그 부분이 바꿀 수 없는 졸업생 분들한테도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결과적으로 졸업생 분들이 문제잖아요. 이거는 네. 정년적 부분을 바꿀 수가 없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먼저 확실하게 봐야 될 것은 본인이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시간 투자를 했냐, 직무 관련된 경험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를 좀 명확하게 돌아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하셨던 대로 현실적인 부분에서 연결고리가 매우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서 소재가 없다고 하면은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요? 소재가 없다고 하면 당연히 만들어야겠죠. 만들어야죠. 네, 만든다고 하면 사실 방법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산업 박람회를 가든지 현직자 인터뷰를 하든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매장 방문을 하든지 여러분들이 소재적으로 만들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있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안 하시는 거예요. 귀찮아서 못하기도 하고 네. 할 수 있겠어란 네. 번거롭기도 하고요. 그렇죠. 뭐 예. 굳이 좀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많이 또 써야 되니까 문과생분들이 맞아요. 예, 네. 뭐 거의 뭐 많이 쓰신다고 하면 뭐 100개 정도까지 쓰신 분들도 계시니까 그런 부분에서 시간적 효율성에 따져서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 회사에 집중된 활동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사실 어떻게 보면 그게 여러분들이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문과생분들 같은 경우. 따라서 그런 부분에서 본인이 적극적으로 발로 뛰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사실 굉장히 요즘 SNS라든지 짧은 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런 부분에서 본인이 실행하고 그런 것들을 직무 역량으로서 잘 뽑아낸다고 하면은 본인이 충분히 직무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어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다양하고 적극성을 바탕으로 한 활동을 하시길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너무 이렇게 수동적으로 누구나 할 수 있는 뭐 예를 들어서 전단지 나누는 거라든가 네. 그러니까 단순 노동 같은 거는 네. 하면 안 되겠어요. 안 된다기보다는 네. 큰 도움이 안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단순 노동 부분 물론 이제 소재적인 쓰는 부분에 있어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경험들도 권장드리고 싶긴 한데 단순 노동을 한다고 해서 그게 꼭 자소서에 못 쓴다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전단지를 나눠준다고 하면은 전단지를 나눠줄 때 어떻게 하면은 빨리 나눠줄 수 있을까? 결과적으로 이제 전단지 혹시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전단지를 가장 많이 빨리 나눠줘야지 그만큼의 비용을 더 받을 수 있는 그렇죠.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빨리 나눠줄 수 있는 방법의 전략에서의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소비자를 타겟팅할지 혹은 장소는 어디에 선택을 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소서를 써준다고 하면은 그 그것도 실제적으로 그 네. 내가 전단지를 하고 나서 비포 앤 애프터를 좀 보는 거죠. 그쵸. 어떤 그 수요가 더 많았는지, 네. 그것이 많이 왔는지, 그쵸. 손님층들의 어떤 그런 수요를 확인해 보는 것도 네. 고객층을 확인해 보는 것도 네. 나쁘지는 않겠네요.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아, 그렇죠. 그런 분석 이런 같은 부분이 것도, 굉장히 그렇죠?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게 이공계분들이랑 문과생, 인문계분들이 좀 약간 이제 전공적으로 타이가 다르고 성향이 다른 부분이 이공계분들은 아무래도 본인의 전공만 굉장히 깊이 파기 때문에 그렇죠. 그 전공 부분에 관련해서는 뭐해서 A부터 Z까지 모두 다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행동하려고 하는데 인문계분들은 아무래도 전공적인 부분에서 활용도가 떨어지니까 맞아요. 하나만 겉핥기로 딱 해보고 그 다음에 그 다른 것들을 안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따라서 하나의 그 관련된 경험이라든지 그런 행동들을 좀만 더 깊이 있게 해본다고 하면은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얻어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따라서 그래요.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집중하시기를 권장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저희 어제 전화 연결했던 왜 떨어졌나 시즌 3에 출연했다가 뭐 아직 저희가 왜 떨어졌나 시즌 3가 지난주에 끝났는데 네. 벌써 합격하신 그러니까요. 연규호 씨 같은 경우도 그 펜코라는 그 패션 그렇죠. 뭐 관련 회사에 네. 들어갔는데 삼성, LG, 뭐 SK, CJ 같은 대기업만 저희가 항상 바라만 보고 대바라기만 하다 보니까 그런 어떤 중소기업이라든가 중견기업들, 뭐 강소기업들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쵸. 실제로 그렇죠? 네, 저도 이제 어저께 방송을 모니터링하면서 네네. 연교 학생이 굉장히 낯익어서 보니까 제가 예전에 많이 좀 참 봤었더라고요, 그 방송 부분을. 그래서 아, 마치 네. 제가 보낸 것처럼 되게 행복했었는데 이제 중요한 부분, 특히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하면은 지원자분들이 본인이 아는 회사만 지원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렇다고 하면 이제 소비재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겠죠. 또 이제 B2C 회사들이 있을 거고. 그렇죠. 근데 이제 한국의 B2B에 좋은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뭐 펜코도 그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을 거고. 오히려 그런 것이 성장 가능성과 비전이 높은데 외부적 홍보의 제약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네임밸류가 떨어져서 인력 채용에서 회사 자체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고 이게 사회적으로는 미스매치까지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하나 명심해야 될 것은 대기업 합격자가 많다고 해서 또한 이런 부분을 학원에서 굉장히 많이 홍보를 하고 또 수기 같은 것들을 인위적으로 작성하게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대기업의 합격자가 중견, 중소기업 합격자보다 훨씬 많다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큰 착각이 있습니다. 그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양한 회사를 지원하는 전략을 펼치시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 그러니까 있겠습니다. 내실 있는 벤더 업체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쵸. 그런 곳을 노리는 것도 네. 그리고 특히나 결과적으로 최종 목적지는 나에게는 대기업일지언정 벤더 업체에서 이 경험을 쌓는 것만큼 네. 더 중요한 자산도 없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건 네. 중요해 보이네요. 네, 특히 이제 최종 목적지를 대기업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보편적으로 퇴사를 굉장히 빨리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렇죠. 이게 이제 보통 이제 대기업의 만족도가 결과적으로 본인의 만족도보다는 주변 사람들의 만족도, 특히 이제 부모님의 만족도와 연결성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본인이 진짜 그 회사에 가고 싶어하고 그 직무를 하고 싶어하는지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고 또한 다른 예로 직무 적성을 살려서 취업한 뭐 제주의 학생들이라든지 사람들을 보니까 오히려 만족도가 더 높고 회사에서도 굉장히 업무적으로 성과를 인정받아서 더 예. 정년도 오래 다니는 지금 사례들도 왕왕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 번쯤 고민해 보시기를 그래요. 권장드리겠습니다. 본인이 관심이 많다면 관련 계열, 관련 분야에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있다는 거를 네. 확인하실 수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성실성의 척도이기 때문에 좀 애를 쓰시기 바라겠고요. 끝으로 시간이 다 돼서 현 선생님께서 인문계 취업준비생들 참 어렵습니다. 네. 어려운 분들한테 좀 위로의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일단 명확하게 말씀드릴 것은 다른 사람 분석하지 말고 본인 분석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일단 인문계생분들이 취업이 어렵다 또 이렇게 보니까 외부 소식에 굉장히 민감한 분들이 있어요. 돌아서 누구는 어디 갔더라, 누구는 무엇을 하더라 이런 카더라 정보에 대해서는 그만 쫓아가시고 이 잡정보센터 보면서 확실한 그래요. 정보를 바탕으로 제대로 취업 준비하시기를 권장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Know yourself and watching. 아, 잡정 명언 보세요. 나왔네요. 준비해 명언. 오신 건가요? 너 자신을 알라. 애드립이에요. 너 자신을 알라. 예. 아 이렇게 이거 저희가 자막으로 나갔었어야 되는데 마무리를 네. 짓겠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세게 임현준 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잡정센터 1부 알차게 보셨죠? 잠시 후 2부에서는요. 김한 캐스터와 함께하는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 알아보는 시간이죠. 일자리 방방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또 해외 취업을 하고 싶지만 이 레주메 자격 작성이 어려우신 분들에게 반가운 코너일 텐데요. 그렇습니다. 이 K무브 다시 만난 세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디 가지 마시고요. 채널 고장. 한국 직업 방송을 보면 취업이 보입니다. 네, 잡정센터 2부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2부에서는요. 한국을 넘어 전 세계에서 맹활약하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저희가 마련한 시간이죠. K무브 다시 만난 세계 시간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완벽한 영문 이력서를 원한다면 네, 전국 각지의 채용 소식도 생생하게 만나봐야죠. 만나보는 네, 일자리 방방곡곡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로 만나보시죠. 함께 보시죠. 네, 오늘 우리 동네엔 어떤 일자리 소식이 올라와 있을까요? 매일매일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일자리 방방곡곡, 오늘은 부산고용센터의 노혜윤 주무관님부터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부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노혜윤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되어 있나요? 네,
이번 주 소개해드릴 부산 지역 구민기업은 남구 용호동 소재의 주식회사 MK입니다. 레이더, 항행용 무선기기 및 조명기기를 제조하는 강소기업으로 채용 분야는 통신장비 설치 및 수리원 5명입니다. 선박 케이블 설치, 선박 설비, 테스트 보조 업무를 수행하며 지원 자격은 고졸에서 초대절 학력으로 경력은 무관하게 지원 가능하며 그 밖에 운전 가능자, 타지역 출장 가능자, 청년층 우대한다고 합니다. 주 5일 근무로 급여는 연 2,3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경력자는 면접 시 급여 조정 가능합니다. 접수 마감일이 3월 2일까지이니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워크넷을 참조하여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준비하신 후 이메일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통신 장비 설치 및 수리원 5명을 채용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구직자분들은 많은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도 바로 알려주시죠.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기업은 양산시 어곡동 소재의 한국철강산업 주식회사입니다. 1차 철강 제조업체로 채용 분야는 생산 품질 사무원 및 관리원 1명입니다. 철근 가공, 샵 드로잉, 생산 관리 업무를 수행하며 경력에 관계없이 초대졸 이상 청년층 지원 가능하고 헤드, 컴퓨터 활용 능력 우수자, 운전 가능자, 학점 우수자, 인근 거주자, 고용촉진 지원금 대상자, 건축, 토목, 설계 사무실 유경험자 우대합니다. 주 6일 근무, 토요일은 격주 근무로 급여는 연 2,900만 원이며 복리후생으로 송금버스, 기숙사, 각종 수당, 신입사원 일학습 병행제 실시, 우수사원 보상 등이 있다고 합니다. 마감일은 3월 31일까지로 관심 있으신 구직자분은 워크넷을 확인 후 구비 서류를 준비하여 팩스 또는 이메일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관련 구직자분들은 지원 자격과 우대사항 잘 확인하셔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주무관님.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전주로 떠나봅니다. 이효순 주무관님 연결돼 있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주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 이효순입니다. 네, 오늘 준비된 소식 알려주시죠. 네, 이번 주 소개해드릴 전북 지역 업체는 전라북도 남원 노인요양병원입니다. 전라북도 남원시 상곡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노인요양시설에서 병동관리 및 간호 업무를 담당할 간호사 2명을 채용합니다. 학력, 경력 모두 무관하게 지원 가능하며 주 5일 근무에 3교대 근무로 급여는 월 240만 원 이상입니다. 복리후생으로는 기숙사를 이용할 수 있으며 교육비 지원 등이 있습니다. 채용 시 마감되는 구인건이므로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이력서를 준비하셔서 방문 또는 우편, 팩스, 이메일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학력과 경력이 모두 무관한 구직건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도 알아볼까요? 다음에 소개해드릴 채용 정보는 K1 산업 주식회사입니다. 전라북도 익산시 왕국면에 소재하고 있으며 산업기계 구조물 생산 및 기계부품 생산업체에서 산업용 기계부품 용접 업무를 수행할 CO2 용접원 1명을 채용합니다. 학력은 고졸부터 초대졸까지 가능하며 경력은 무관하게 지원 가능합니다. 우대사항으로는 용접 기능사, 운전 가능자, 인근 거주자를 우대한다고 합니다. 주 5일 근무에 급여는 월 200만 원 이상이며 복리후생으로는 기숙사를 이용할 수 있으며 차량 유지비가 별도로 있다고 합니다. 마감일이 3월 10일까지이므로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이력서를 준비하셔서 방문 또는 이메일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CO2 용접원 1명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원 자격과 우대사항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주무관님. 네, 고맙습니다. 일자리 방방곡곡 경남과 전주 지역의 채용 정보 살펴봤습니다. 네, 국경 없는 열정, 전 세계 취업문을 활짝 여는 청년들을 위한 시간이죠. 세계를 관 취업, K무브 다시 만난 세계 시간입니다.
네, 완벽한 영문 이력서를 원하신다면 이분과 함께하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영문 이력서, 자소서 멘토 겸 글로벌 잡센터 취업 영어 전문가이신 시아라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오십시오. 하이, 시아라.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아라입니다. 예, 뭐 아주 뭐 그냥 개나리 같네요. 예, 오늘 약간 개나리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약간 욕 같기도 하겠습니다. 하고요. 자, 이제 곧 아직은 춥습니다만 네. 이제 곧 봄인데요. 뭐 계획 있습니까? 3월에? 일단은 지금 꽃샘추위 이제 있으신데 감기 좀 조심하시고요. 여러분들도 그러게요. 조심하시고요. 특별할 게 없는 게 특별한 게 아닐까. 항상 제가 하던 일 해야죠. 구소식이 소식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2부의 도우미 조소영 아나운서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조서연입니다. 자, 우리 조소영 아나운서 그동안 정말 조소연의 어록을 많이 남기면서 굉장히 큰 수고를 해주셨는데 오늘 방송 이제 마지막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내일이 아니고 내일입니까? 오늘인가요? 네, 내일인가요? 내일까지. 그렇군요. 저를 빨리 보내고 싶으신가 봐요. 내일까지. 하루라도 먼저 가라 뭐 내일까지만. 이런 뜻인지. 미안해요. 예, 미안해요. 어우, 내일까지인데 쑥스러우시네, 네. 그동안 뭐 많은 어록을 남기기도 했고 섭섭하지 않습니까? 예, 더 좋은. 네, 섭섭하네요. 사실 제가 매일 진짜 아니 너무- 말을 시켜놓고 또 웃는 건 예,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렇게 월화수목 함께 하면서 예. 또 이렇게 좀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의 열정도 확인을 했고 또 특히 그렇죠. 또 오늘 다시 만난 새 같은 시간에는 또 시에라 쌤과 함께 영어 공부도 열심히 하면서 이제 꺼져있던 저의 열정을 좀 살려볼까 했는데 맞아요. 살짝 사그라들면서 이제는 오전 11시에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다음 또 주부터는 자기 프로그램 또 이제 저기 네, 홍보하는군요. 11시에 함께해요. 예, 알겠습니다. 더 좋은 프로그램 맡아 간 거기 때문에 아유, 네. 예, 굉장히 저희 입장에서 아쉽습니다만 네, 너무 보내드려야죠. 아쉽네요. 네. 그렇습니다. 내일까지입니다. 오늘까지 아니고 내일까지입니다. 네, 내일도 나와요. 네. 기억하시고요. 자, 네, 시아라 쌤, 예. 오늘은 어떤 내용을 알려주실 계획이신가요? 네. 네. 1부에서 너무나 멋있는 저희 현준 쌤이 CJ하고 롯데 채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죠. 요새 그 해외 취업 시즌이 한창인데 여러분들 TWG라고 혹시 투썸 플레이스에 가면 요새 네. 그 T가 툭티. 예. 툭티. 오케이. TWG. 투썸 장소에 가면 거기에서 디저트 파는 카페잖아요. CJ 계열이잖아요. 근데 네. 거기에서 TWG하고 같이 요번에 T 블렌드하고 같이 협업을 했어요. 근데 그 싱가포르 지사에서 요번에 채용 공고를 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하. 네, 역시 또한 지원을 하시면 나중에 돌아오셔서 CJ 지원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겠네요. 오늘은 총 정리 레주메를 레주메. 조금 가져와 봤거든요. 그래요. 네, 시간이 한 하나하나 10분 정도 있으니까요. 네, 보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빡시게 알아보겠습니다. 네. 먼저 조선 아나운서가 레주메 형식들이 많기 때문에 네. 형식을 좀 알려주시죠. 예. 네, 먼저 기본적인 형식을 알려드릴게요. 이름과 연락처, 주소를 적는 퍼스널 데이터로 시작을 하고요. 예. 다음으로는 직무와 관련된 자격사항을 간략하게 적는 서머리 오브 퀄리피케이션을 씁니다. 네. 다음으로는 교육받은 사항을 적는 에듀케이션, 그리고 일한 경력을 적죠. 워크 익스피리언스가 있고요. 다음은 스킬스 앤 서티피케이션, 어학이나 자격증 사항을 적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봉사활동이나 대외활동을 적는 발런티어 액티비티, 그리고 엑스트리아 컬리큘러 액티비티스가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네, 우리로 치자면 이 레주메는 이력서나 이 경력 기술서에 해당하는 건데요. 네. 사실 분량이 꽤 우리 거에 비해서 길잖아요. 한국에서 일반적으로 입사 지원할 때 그렇죠. 내는 것보다 훨씬 긴데 이런 부분에서 학생들이 이 레주메 작성을 많이 어려워할 것 같아요. 네, 좀 날카롭게 짚어주셨는데요.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국내 이력서 쓸 때도 CJ만 봐도 1번 사항이 What makes you move잖아요. 사실 영문 이력서도 똑같아요. 그래서 6개의 사항을 여러분들이 국문 이력서를 적었던 걸 가지고 영어로 바꾼 것이 사실 영문 이력서다 하는 게 정확한 답변일 것 같고 일단은 관건은 영어로 못 씁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니까 그렇죠. 국문 이력서를 쓰셨던 거를 영어로 하나하나 바꿔보자. 하나씩. 그러니까 하루에 한 줄씩만 바꿔보셔도 그래요.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1년이면 365줄이에요. 네, 그럼요. 자, 레주메 작성할 때 저희가 가장 헷갈린 게 이제 국내 기업과 해외 기업의 다른 차이인 건데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게 좀 가장 다른지부터 좀 짚어주시죠. 예. 네, 아무래도 사실 목적성이죠. 저희 온라인 지원서 국내에서 쓰시다 보면 여러분들이 자격증 딴 걸 가지고 혹은 뭐 요새는 오픽하고 토익 스피킹 많이 보실 거예요. 영어로 따지면 토익을 거의 안 보시잖아요. 삼성이 아예 이제 보질 않기 때문에. 네네. 근데 여러분들이 그 자격증을 따셨을 때만 올리는 게 가능한데 해외 취업은 경험만 하셨으면 영어로 작성을 하면 그게 바로 여러분들 스펙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그렇군요. 직접 내 자격증을 예. 따지 않으시더라도요. 네, 한국 이력서랑 이 전혀 다르게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네요. 아무래도 사실 인사 담당자들이 이력서가 국내에서만 해도 5만 건, 6만 건이 상반기에 보통 이렇게 많이들 보시는데 네. 이걸 다 안 보시겠죠. 네, 영문 못 이력서도 보죠. 사실 네. 똑같아요. 그래서 예, 예. 간단하게 봅니다. 10초에서 15초. 네, 그리고 15초. 네, 그리고 해치워버립니다.
10초, 15초 봐가지고 평가를 할 수 있을래나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독성을 좋게 하는 게 사실 관건일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보실 때 내가 인사 담당자예요. 그러면 아무래도 영어로 일단은 제대로 썼는지에 대해서 사실 인사 담당자들도 국내로 따지면 해외 영업에서도 약간 좀 격차가 벌어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실 때 가독성을 좋게 하려면 사실 영문 이력서 형식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거기서 어떤 걸 신경 써야 될까요? 가독성, 그러니까 옆에 위에 퍼스널 데이터를 냅두고 특히 Summary of Qualification 먼저 처음에 나온 거죠, 이게? 네, 그것만 사실 제대로 쓰셔도 완벽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이것만 기입하세요. Summary of Qualification. 보통 여러분들이 뭐 굿땡, 구글링 하셔가지고 많이들 그 검색하시는데 Objective보다도 Summary of Qualification을 쓰는 것이 사실 관건입니다. 퍼스널 그것만 데이터 기입하세요. 다음에 나오는 Summary of 예, Qualification 맞습니다. 중요하다. 네. 네,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학생들이 처음부터 이 Summary of Qualification에 공을 들이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러게요. 생각이 저도 그런 드는데요. 생각이 듭니다만. 어떤가요? 그게 문제예요. 누누이 말하지만 영어가 문제라서 퀄리피케이션을 사전에 쳤다가 자질 나야 좋지, nice person, good person 이렇게 쓰는데 안 돼요. 그렇게 쓰면 안 되고 정말 예. 어마무시합니다. 받아보면 그러니까. 실제로 오히려 선생님 한국어, 영어 뭘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한국어로 저한테 일단 써와요. 그러니까 참 이게 뭔가 국문 이력서는 한국어니까 쓰기라도 하지 일단 영문 이력서는 못 써요. 그래서 막막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퀄리피케이션에 일단 이걸 아시면 조금 팁을 드리자면 뒤에 경력 사항이나 에듀케이션 먼저 쓰신 다음에 마지막에 쓰시는 것도 관건이에요. 그럼 나를 돌이켜 보잖아요. 특히나 저기 뭐 그 공대생들은 이력서가 저기 경력이 많은데 인문계생은 아까 저희가 맞아요. 얘기했습니다. 전무하기 때문에 맞아요. 오히려 더 어려울 수 있고 나이스 퍼슨 얘기가 나오는 게 오픈 얘기는 건데 정말 정성적인 이 것만. Summary of Qualification을 어떻게 쓰는 건지 샘플을 좀 보여주면서 설명을 해주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조금 직무 관련해서 한번 조금 뽑아볼게요. 그러면 qualification의 뜻을 조금 알고 넘어가면 좋겠죠. 일단은 네. 샘플 보시면서 같이 한번 볼게요. 예. 자, 그러면 베스트 샘플 한번 볼까요? 보시면 경험, 지식 관련해서 잠깐 좀 갖고 와봤어요. qualification의 뜻이 뭐냐? 한국어로 초록 포털에 치시면 자질이라고 나오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지식, 경험, 기술 다 써도 돼요. 그럼 만약에 해외를 가는 거니까 이 친구가 문과생이라면 사실 언급할 만한 게 뭐 졸업할 때도 여러분들 아직은 토익을 졸업 인증으로 보는 데가 있는데 지금도 대학들 자체도 토익 스피킹이나 오픽 인증 점수로 좀 바뀌어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첫 번째 글로벌 영역 문과들이라고 하시면 이거 쓰시면 되겠죠. 영어하고 한국어에 능통하다 써주시면 되고요. 예. 그리고 이 친구 같은 게 마케팅 직무이기 때문에 마케팅 전략을 proactively and outmaneuver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정확하게 썼어요. 프로액티브 하면은 아까 그 일부에서 전단지 얘기하셨는데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그리고 또한 어떻게 이거를 그 조그만 초놈 시간 안에 더 많이 내가 배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책략을 짰다라는 표현으로 maneuver. 그리고 나머지는 맨 마지막에 보시면 diverse experience 나오는데요. many라는 단어 말고 diverse라는 단어 다양한. 한번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니까 다양한 또 경험. 이게 또 네이티브란 말 아주 플루언트란 말을 쓰는군요. 보니까. 네, 그렇죠. 네이티브 코리안,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뭐 코리안 쓰고 네이티브, 잉글리시 쓰고 플루언 이렇게 쓰셔도 되는데 사실 어떻게 하면 이건 좀 약간 코에 붙이면 코걸이, 귀에 그렇네요. 붙이면 귀걸이인데 이렇게 쓰니까 그래서 조금 더 훨씬, 매끄러워 있어 보이시죠?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어쨌든 그 또 하나 베스트 샘플을 좀 볼까요? 예, 인성 네. 관련된 것도 하나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예. 퀄리피케이션 누누이 언급합니다. 방금 네네. 우리가 경험 지식 봤어요. 이제 인성을 볼까요? 예. 단어가 어렵죠, 일단. 수능보다는 좀 단어가 어려울 건데. 뭐 기네요, 많네요. 네, 예. 사실 이 정도 단어가 이제 여러분들 공채 준비하시니까 알려드리자면 오픽, IH양 그리고 여러분들 토익 스피킹 7 이상은 이 정도는 아셔야 해요. 그럼 단어만 조금 몇 개 체크를 해드리면 이러이러한 능력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prioritize 하면은 우선순위를 하는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일이 내가 듀티가 주어지면 무엇부터 우선순위로 정해야 될지라는 단어로 prioritize라는 단어 좀 챙기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만약에 영업 관리나 영업 이런 일을 하신다면 당연히 마감 기한 중요하겠죠. 그만큼 팔아야 하니까요. 그래서 마감 기한을 맞췄다라는 표현으로 meet deadline이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그리고 당연히 사실 초년생이니까 해외 취업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국내 취업으로 이용하시거나 해외 취업을 통해서 다른 해외 기업을 도전을 하실 때 이걸 많이 이용하실 건데요. 이 분야에 관심이 많다라는 표현으로 high interest in 분야 이렇게 썼고요. 그리고 맨 밑에 보시면 지금 self-disciplined하고 conscientious라는 단어가 나와요. conscientious. 네, 뒤에서 한번 다시 어려운 한번 언급할 예. 거기 때문에 이 표현 지금 적어놓으셨다가 제가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중간에 그 좀 궁금한 게 네. 세미컬론을 하는 거는 구분선이 그렇게 되나 봐요?
확실히 다르십니다. 국제통상 전공이셨나요? 아, 뭐 그런 거 했었어요. 예. 저 너무 깜짝 하지 놀랐네. 마시고요. 이게 사실 영어 전공자들에게도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 비즈니스 서류잖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샘플 볼까요? 사실 이 부분이 중요하긴 한데 그냥 보고 적으시라고 그냥 쉼표가 말았거든요. 아니고 보니까. 이게 세미콜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미콜론이 뭐냐면 준결승이 무슨 파이널일까요? 세미파이널. 그쵸, 맞아요. 그쵸? 세미파이널, 준결승이 반, 세미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반만 콜론이란 얘기니까 위에는 콜론이고 밑에는 쉼표처럼 생긴 그렇죠. 거를 네. 세미콜론이라고 해요, 여러분들. 근데 이거 실수 많이 하시면 안 돼요. 영문과 전공이나 영어 통번역 전공자들은 이걸 콜론으로 적으면 점수가 다 깎여버려요. 이게 세미콜론이 접속사의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만 언급하자면 In management both verbal and written with client and colleagues 나오고 콜론이 나왔죠. And end군요. in 그러니까 lesson end learned. 개념이군요. And 그러니까 여기서 콜론은 and, but, or 이런 접속사 나왔을 때 문장을 단결화하고 싶으시면은 콜론 써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군요. 네. 세미콜론 쓰셔야 돼요. 절대 콜론 쓰시면 안 됩니다. 저희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아까 셀프 디스 이거 아까 그 단어 있잖아요. 네. 그 컨센서스하고 그거 좀 어떤 건지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시간이 다 그럼 돼서. 단어만 네. 조금 확실하게 익히죠. 여러분들 지금 오히려 이 인성 표현에서 시간대에 나온 거, 예. 인성 표현만 가지고 조금 샘플을 한번 좀 가볼게요. 제가 뒷부분에서 설명을 드린다고 했는데요. 자, 지금 펜 잡으시고요. 지금 적어볼게요. 여러분들 이제 공채 쓰시는데 이것도 준비를 하시는데요. self-disciplined 하면은 자기 주도적인이라는 표현인데요. 이게 지금 국내 취업에서도 굉장히 인가가 되는 표현이거든요. 이걸 그렇군요.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conscientious 입 밖으로 내봐요. conscientious. conscientious. 네, 단어가 어려워요. 꼼꼼한. 네, detailed의 다른 표현이에요. 그러면 내가 under pressure, 내가 압박하에서도 일을 효율적으로 잘한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고요. persistent, 여러분들 2016년 귀이시라는 단어 많이 보셨을 거예요. 끈기가 있는. 그리고 punctual, be punctual, 약속을 잘 지키는 표현이고요. 마지막 이 단어는 꼭 적어주세요. resourceful 하면 이거 토익에도 많이 나오고 또 토익 스피킹에도 많이 나오는데요. 자원이라는 표현이 아니에요. resourceful 하면은 자원이 많은 사람, resourceful man 하면 자원이 많은 사람이 아니고 아까 1부에서 저희 김승지 아나운서가 멋있는 명언 하지 않았습니까? Know yourself. 너 스스로를 알라고. 예. 이게 재간이 넘치는 이란 표현이에요. resourceful. 그렇군요. 혹은 임기응변이 있는 이란 표현으로 resourceful 씁니다. 그러니까 자원이 내 머릿속에 많다는 표현이에요. 똑똑한의 표현이니까 이거 자원이 많은 숲 뭐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resourceful은 뒤에 보통 사람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뒤에 되게 이렇게 많은데요. 시간이 다 돼가지고 오늘 마무리해야 너무 되고 아쉽네요. 아니에요. 다음 주에 또 함께 그럼요. 뵙는 걸로 네.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글로벌잡센터의 취업영어 전문가 시에라 쌤 그리고 조수영 아나운서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한 시간 재밌게 보셨죠? 내일도요 상반기 공채 합격을 위한 공채 승리를 위하여는 준비가 위하여, 네. 돼 있으니까요. 내일 방송도 많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